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 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머엽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예. 뭐, 오랜만이를 봤자 일주일이지만. 예. 저희가 이제 원래 한 분이 더 이제 테리 배우님이 계셨는데 네. 좀 안타깝지만 개인 사정으로 이제 잠정적으로 하차를 하셨어요. 네. 아주 중요한 인재였는데. 예.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희 시네브로의 목소리를 담당하는 분이셨는데. 네. 인트로를 남기고 이제 가셨죠. 예, 앞으로도 인트로는 계속 될 겁니다. 그거로 계속 쓰시는 거예요? 마음에 들더라고요. 목소리도 너무 좋고. 진짜 그 목소리만 딱 남기고 나가셨네요. 예, 그렇죠. 아니, 뭐 개인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또 본인 일보다는 본인 주변의 일이라서. 예. 그런 거죠. 뭐 어쩔 수 없이.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할 영화는 베테랑. 천만 영화죠. 천만 영화. 미쳤다 진짜. 1300만인가 들었잖아요. 그래요? 1300만이나 봤어요? 예. 제가 봤는데 순위가 역대 한국 8위? 흥행 8위. 8위. 뭐 맞아요. 어벤져스 이런 거 다 합쳐서 8위면 엄청난 거거든요. 8위면 대단하죠. 저는 그리고 또 1000만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1000만을 아무나 돌파할 수 없다. 마치 그런 거잖아요.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정치인들이 솔직히 수많은 그 정치인들이 다 대통령 하려고 드는데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 중에 딱 한 명만 대통령이 된단 말이죠. 그것도 5년마다 한 명씩. 이거는 그래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대통령은 하늘이 내려주는 거다. 그렇죠. 좀 같은 맥락, 비슷한 맥락으로 1000만 영화는 자기 뭐 감독이 아무리 날고 뛰고 뭐 해도 뭐 기획사가 아무리 막 발버둥 쳐도 이거는 국민들이 그리고 이제 하늘이 만들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솔직히. 모든 운대가 맞아 떨어져야 되고요. 그렇긴 하죠. 네. 그렇긴 하죠. 네. 1000만 영화가 특히 베테랑이 1000만 영화가 될 수 있었던 그 원인을 분석하는 거, 이런 거에 저는 좀 그 관심이 좀 있습니다. 오늘 좀 분석해 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저 대신에? 아니요. 나를 이게 뭐 전문가의 분석은 아니고 그냥 찍어 맞추는 건데 그냥 감으로. 알겠습니다. 얘기할 수 기대해 있을 것 보겠습니다. 혹시 이거 영화관에서 보셨어요? 예전에. 봤던 기억이 나요. 그때 진짜 상당히 재밌게 봤던. 네. 그 관객들도 막 빵빵 터지고. 네, 맞아요. 분위기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군대 휴가 나와서 봤어요. 와, 운이 좋으셨네요. 네, 휴가 나와서 저희 과 친한 누나가 제 동네 근처까지 와주셔가지고 화정에서 봤었어요. 네, 딱 그 위치도 기억나요. 앞에 스크린 있는데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열 오른쪽 끝자락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자리 안 좋은데 그래도 꿀 같은 휴가고 어떻게든 시간 내서 사람 만났으니까 어떻게든 봐야겠다. 또 애들 주변에서 재밌다고 하니까 봤는데 보길 잘했어요. 진짜? 그때 봤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얼마나 재밌었으면. 네, 몇 년 전이야? 7년 전? 7년 전? 꽤 됐죠. 완전 옛날이죠. 그때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이거 베테랑을 봤는데 우리 이미 스토리를 아는데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뭐 이거는 아주 대표적인 오락 영화, 아주 수작 오락 영화라고 할 수 있죠. 한국 영화사의 길이 남을 대중 영화다. 걸작이다. 물론 뭐 깊이나 이런 건 없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아주 시원시원하게 킬링타임용으로 딱 제격인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헐리우드의 스티븐 스필버그, 뭐 제임스 카메론 다 오락 영화 만드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분들은 영화 역사에 반드시 기록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제 뭐 이 류승환 감독님도 위대한 감독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영화사에 반드시 거론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런 대중 영화 정말 잘 만드십니다. 센스가 있으세요. 네. 베테랑. 저는 처음에 베테랑이라는 제목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뭐 경찰들 관련해서 하는 건데 경찰이 베테랑이라는 뜻인 거잖아요. 결국 보면. 예, 맞네요. 베테랑처럼. 근데 보면 그러네요. 수사를 이 사람이 베테랑처럼 하진 않아요. 황정민 씨가 연기하는 그 형사가 약간 감에 의존하는 것도 있고 그 범죄자 배성웅 씨가 연기한 범죄자들을 뭐 소탕하러 갈 때 약간 오히려 자기 자해하잖아요. 자해하고 이거 정당방위다 하면서 막 패잖아요. 이거 맞아. 그 약간 깡패 같기도 하고 베테랑이라는 느낌은 딱히 없었는데 네, 그래도 영화 보고 나니까 그래도 뭐 제목 좀 어울리네 이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런 설정들이 지금 한국인들이 공감하고 호응할 만한 좋아할 만한
그런 형사의 모습이긴 해요. 음. 만약 헐리우드라면 정말 이제 뭐 셜록 홈즈처럼 뭐 되게 전문적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진짜 액션 위주로 제임스 본처럼 간다든지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항상 고민하는 게 뭐냐면 한국에서는 한국식으로 전환해서 만들 수밖에 없는데 형사물도 이거는 최적화된 그러니까 류승환 감독님은 한국인들이 뭘 좋아하는지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알아 이 사람은. 미국 영화 보면 형사들이 막 이렇게 싸움을 잘하고 그런 건 별로 안 나와요. 다 순경들 경관들 이렇게 입고 와가지고 막 프리즈 막 이것만 하고 있지. 맞아. 싸우고 이건 거의 안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 우리나라는 총 쏘는 게 잘 안 되니까 안 되죠. 오히려 이렇게 육탄전으로 보여주는 것도 많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탄전 할 일도 별로 없는데 형사들이 이렇게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하는 걸 보여주다 보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좀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그쵸. 없죠. 그리고 이게 저번에 저희가 다뤘던 부당거래가 경찰들이 가장 싫어하는 영화였다면 이건 경찰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극과 극으로 네. 다 만드셨네요. 저번에 조졌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지켜 세워준다. 맞네. 센스가 있으시죠 이분 확실히. 류승환 감독님.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이게 영화가 2015년에 개봉됐습니다. 2021년이니까 6년 전이네요. 7년 전이 아니고. 그렇게 얼마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상병일 때네요. 병장인가 상병인가. 그래서 그렇게 나와서 이렇게 영화도 보고. 난 뭐 하고 있었지? 네. 2015년에 뭐 하고 계셨어요?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네요. 그때 이제 취업하려고 막 받은 거랬던 것 같은데. 15년. 어떤 과거는 과거를 묻어두고. 네, 이때 당시 뭐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갑질이라는 게 그때 한창 키워드였어요. 2015년, 14년, 16년 그때. 대한항공 땅콩 회항 그때도 아마 14년이었던가. 네, 그거 어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개그 콘서트인가 아니면 개그 프로에서 갑과 을이라는 게 좀 떴어가지고 그때 이렇게 좀 많이 회자됐던 키워드가 갑질이었다고 저는 기억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확실히 우리나라 재벌들의 갑질을 보여주고 나서 그거를 좀 응징하는 듯한 진짜 그런 형사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천만 영화는 뭐 여러 가지 운도 따라줘야 한다고 하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그 시대적 배경도 잘 타고났던 것 같고 뭐 캐스팅도 잘 됐고 그랬던 거죠. 아마 류승환 감독님이 그런 시기를 잘 읽고 이분은 그래서 시대의 흐름도 읽을 수 있는 그 안목을 가진 감독이라 생각을 해요. 국민 정서도 반영을 하고 시대 흐름도 읽고 그런 거 읽어야 대중영화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공한 거고. 저는 아까 뭐 방금 캐스팅을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혹시 캐스팅 어떻게 보셨어요? 미쳤다. 괜찮았어요? 근데 유아인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이미지가 남아 있잖아요. 유아인 완전 뭐 인생 연기 했죠. 그걸로 뜨기도 했고. 맞아. 미쳤다. 유아인은 근데 그 연기를 한 거긴 하지만 메소드 연기긴 하지만 실제 유아인이 그런 모습이 있어요. 어느 작품에 봐도 그런 말투로 얘기를 하잖아요. 좀 조곤조곤한 말투로. 네, 조곤조곤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류승환 감독님의 캐스팅을 정말 잘하시는 게 원래 그 배우가 갖고 있던 어떤 잠재력 이렇게 연기할 수 있겠네 이런 걸 보시는 거죠. 꿰뚫어 보고 요 배우를 요 역할에 배치하면 딱 맞을 것 같아. 그런 거까지 아시는 것 같아요. 이분은 이렇게 분석하면 할수록 진짜 대단한 감독인데요. 우리 칭찬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미쳤다. 저는 솔직히 다 괜찮았는데 장윤지 씨는 왜 캐스팅했는지 살짝 장윤주 그 모델분 알죠. 살짝 여기서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영화관에서 봤을 때도 그때도 저분이 왜 나오지 생각이 들었어요. 애초에 시작이 황정민이랑 장윤주 씨랑 불륜 커플, 뭐 위장 커플인 것처럼 등장해서 하는데 맞아요. 잠깐 나오고 카메오로 나가는가 보다 했는데 꽤 비중이 좀 있더라고요. 미스 봉이라고 이름도 주시고 홍일점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꼭 그분을 썼어야 되나 이 생각이 좀 들어요. 발음 전달력이나 이런 것도 조금 좀 어색했던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얼굴도 이제 거의 형사 같은 느낌도 나고 나름 이제 좀 마초 같은 느낌. 전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죠. 제가 일선에서 봤던 경찰분들 중에 그런 외모를 가진 분은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반반한 느낌도 있고 물론 뭐 근육이나 운동신경이나 이런 건 좋으시겠지만 장윤주 씨 같은 그런 호리호리하고 모델이니까 그런 느낌은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맞네. 아 물론 있긴 한데 코리오리 하면서도 그런 마스크를 가지신 그런 분을 못 봤다는 말씀이었던 거고. 아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캐스팅 괜찮았고 네, 좋죠. 장윤재 씨 빼고 뭐 황정민, 유아인, 오달수, 유혜진 뭐 엄청 뭐 말할 게 없고 마지막에 마동석 씨도 나와서 예. 엄청난 짤을 남기고 가셨죠. 마동석 씨는 뭐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다루긴 했지만 확실히 류승환 감독님이 마동석을 만든 거기도 해요. 지금의 진짜 마동석의 이미지가 그 아트박스 사장님. 네. 그게 나 여기 아트박스 사장인데 네, 뭐 하냐고. 그게 결정타였거든요. 그게 엄청 그걸로 컸죠. 이제 엄청 커진 거죠. 네, 아트박스에서 엄청 좋아했을 것 같아요. 예. 애드립이었다고 하니까. 홍보대사로.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 기본적으로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서도철 형사가 황정민이 서도철 형사 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장윤주 씨가 미스봉, 미스봉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그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핑크색으로 옷을 입고 둘이서 불륜 커플로 위장을 해서 맞아요. 또 어떤 차량 절도 조직 여기에 아. 잠입을 합니다. 둘이서 이거 차를 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절도 조직인 두목, 배성우한테 중고 벤츠를 사면서 그 조직에 들어가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게 인트로부터 이 영화가 딱 잡고 간다고 보는 게 이게 진짜 대작 영화들, 걸작 영화들을 보면 인트로부터 사람을 확 끌어당기는 게 있어요. 근데 인트로를 가만히 곱씹어 보면 이게 그 되게 유쾌한 그 황정민도 좀 이렇게 좀 까불까불거리는 네. 이미지가 영화 내내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진짜 이 영화가 절묘한 밸런스인 게요. 황정민의 그 까불까불한 이미지, 그 유쾌발랄한 그 분위기가 한편으로 쫙 가고 또 유아인의 그 절대 악 같은 느낌, 그 좀 되게 무겁잖아요. 그 나타날 때마다 막 묵직하게 저 새끼 하면서 막 갑질하는 모습 볼 때마다 짜증 나고. 그러니까 이게 같이 맞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쾌한 것들은 되게 대중적인 감수성이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걸 가져가면서 그러니까 초반부터 되게 이 영화 유쾌하네, 재밌을 것 같네, 이런 분위기를 관객들한테 딱 심어줘요. 심어주면서 뒤에는 또 근데 한없이 유쾌하기만 한 게, 이거 코미디 영화는 아니잖아요. 네. 유쾌한데 그런 유쾌한 분위기를 밑바닥에 깔고 그 다음에 원래 그 두 사람의 정의와 악의 대결 구도, 재벌과 경찰, 이 대결 구도를 묵직하게 가져간단 말이죠. 이 밑바닥에 깔고 있는 정서, 그걸 인트로가 제대로 해줬다.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런 부분이 인트로 임팩트가 있었죠. 네. 나쁘지 않은 인트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았어요. 봤을 때는. 아무튼 그 조직을 이제 잡기 시작합니다. 네. 일단 서도철 형사는 배성우를, 그러니까 그 차량 절도 조직을 잡고 나서 취조하면서 취조해서 부산항에서 러시아 조직이랑 거래가 예정된 거를 알아냅니다. 그 장면 맞아. 네, 그래서 부산으로 가버리죠. 네. 여러 명 팀 끌고 이 과정에서 이것도 명장면이에요. 그 부산항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장면들. 조금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또 부산항 가기 전에 그 원래 그 벤츠인가? 네. 차를 그걸 이제 서도차로 혼자 가가지고 이제 다 일망타진하죠. 일망타진하잖아요. 그 장면도 재밌더라고요. 잘 싸우더라고요. 진짜 잘 싸우더라고요. 우리나라 형사 중에 그렇게 싸우시는 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진짜 액션이 성룡처럼 모든 온갖 도구를 갖고 이제 던지기도 하고 막 자동차 문짝도 이용하고 해서 그런 액션이 되게 좋았어요. 보기가. 센스 있죠, 센스. 네. 요즘 시대에 딱 맞는 액션 씬을 보여줬다. 약간 본 시리즈랑은 조금 느낌이 다른. 조금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약간 재질이나 이게 동작이나 이런 게 조금 달랐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보면 유아인이랑 거의 대등하게 싸우잖아요. 맞아요. 유아인은 UFC 선수랑 비슷하게 싸웠으니까 이 형사가 UFC 선수랑 비슷하게 싸우는 거예요. 맞네. 뭐 둘 다 초인이야. 어떤 삶을 살아왔길래 그러신 겁니까? 영화적인 설정이긴 하죠. 네. 그리고 이 부산으로 내려가는 와중에 이 서도철 형사는 화물차 기사인 정웅인 씨. 만나죠. 제가 배기사로 나오던데 배기사는 뭔가 입에 안 맞으니까 정웅인 씨라고 할게요. 정웅인 씨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웅인 씨한테 신세를 지게 되죠. 같이 차 타고 내려가고 하니까. 그래서 가면서 멍을 때릴 수는 없으니까 계속 얘기를 합니다. 뭐 하고 살아왔냐, 뭐 어떤 일 있냐, 요즘에 힘든 일 없냐 이런 거 얘기하다가 이 정웅인 씨가 임금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임금 체불을 계속 당하고 있다. 또 정웅인 씨는 아들하고 같이 다니죠. 뒷좌석에 태워가지고. 근데 되게 두 사람이 너무 이제 되게 뭔가 불쌍해 보이는 딱 이미지, 딱 그런 처량해 보이는 가난한. 화물차 기사분들 뭐 여담이지만 화물차 기사분들이 약간
수당도 받긴 받는데 왜 위험 수당도 받냐면 네. 일을 하다가 뒤에 엄청 무거운 거 지고 다니잖아요. 아, 예. 그러다가 앞에서 급정거를 하다 보면 그걸 밀어야 돼요. 왜냐하면 멈추면 뒤에 있는 게 다 밀려오니까 자기가 죽는데요. 아 진짜 이거 네. 목숨 걸고 하는 거네. 네, 뒤에 화물들이 무거우니까 오히려 브레이크를 밟아버리면 화물 때문에 내가 죽으니까. 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밀어버려라 이런 지침이 있다고 저는 옛날에 취재를 했을 때 그랬어요. 아 진짜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앞에서 급정거하면 안 되겠네. 그거 진짜 그쵸. 위험하네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도 죽고 화물차도 어떻게 다 될지 모르고 죽는다. 엄청 와. 뭐 위험한 직업이라고 그 생각을 정도- 합니다. 뭐. 또 이분들은 또 야간 운행도 많이 하시니까 네. 졸면서 막 운전하고. 네, 그러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힘드시죠. 네. 완전 여담이었습니다. 네. 다시 제대로 들어가서 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임금체불에 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쵸. 서도철이 나중에 뭐 힘들면 도와줄게라고 하면서 네. 명함을 건넵니다. 네, 그때 그냥 가볍게 준 것 같아요. 네, 이게 음. 어떻게 보면 가볍게 줬는데 시작이죠. 맞아요. 이거로 인해서 이제 그 유아인이랑 네. 이게 연결이 되게 하는. 연결고리. 네. 아무튼 어찌저찌 해서 그 부산으로 내려가서 러시아 조직을 일망타진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잡는 과정도 재밌어요. 유쾌하고. 네, 막 되게 컨테이너 껴가지고 막 이러고. 이렇게 막 이제 처음에 이제 선도철이 춤추잖아요. 야, 저 잡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되게 아까 이제 벤츠 훔쳤던 그 뭐 중간 보스라 그럴까? 네. 그 사람도 되게 뺀질뺀질하게 생겼는데 혼자 막 도망가다가 야 옆에 이제 그 봉고차 달리면서 네. 그냥 타지. 야, 타 그냥 힘들 텐데. 그래서 그냥 타는 모습. 네. 그런 거 되게 연출 잘했어요. 네. 갑시다 이러고 그냥 타더라고요. 진짜. 다시 봐도 웃기더라고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재밌는 장면들이 많아요. 정말. 영화에. 그게 또 재밌는 게요. 네. 이 영화의 포인트가 이걸 딱 봤을 때는 처음에 이제 벤츠 훔치고 벤츠 그 일당들 일망 타진하고 그 사건하고 솔직히 유아인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기도 그쵸. 해요. 음. 근데 이 사건을 왜 앞에 배치했을까? 음. 솔직히 대부분의 감독들은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쫙 밀고 나가기도 하잖아요. 대부분은. 네. 근데 이걸 관계 없어 보이는 사건을 앞에 딱 전방에 배치한 이유가 뭘까? 이거 좀 고민해봤었어요. 근데 이게 이런 사건들이 주인공의 캐릭터나 뭔가 아까도 말했지만 유쾌발랄한 그런 모습들 네. 그런 걸 잘 부각시킨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사건이 없고 음. 바로 막 유아인으로 나오면. 유아인 씨 나오고 정웅인 그 위에서 추락하고 이것도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한없이 무거워져요. 근데 이 사건이 이제 앞에 이게 딱 전반부에 배치됨으로써 몇 분 안 될 거예요. 솔직히 몇 분 안 되는 거 배치함으로써 관객들이 이 영화의 마음을 확 풀어놓은 되게 재밌네. 그래서 전 이게 류승환 감독님의 노련함이랄까 그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되게 놀랍다. 그렇습니다. 네, 그 앞에다가 조금 흥미 요소 던져주고 던진 거죠. 근데 뭐 후겁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해놓고서 사람들 어떻게 보면 각본이 스토리가 그래도 잘 이어져요. 그죠. 네, 거기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계속 차차차차 이어나가는 스토리다 보니까 이게 또 재밌는 게요. 그런 식으로 관계 없는 걸 던져놓잖아요. 근데 우린 다 본 입장에서 이게 관계 없다는 거 알지만 막상 그걸 영화 극장에서 봤던 사람들은 실제 이제 저게 메인 스토리구나 이렇게 착각을 해요. 이게 감독이 관객을 갖고 노는 거 좋은 의미로 좋은 의미를 갖고 노는 거예요. 소설가들도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이렇게 드라마도 그렇고요. 전혀 관계 없는 걸 던져놨다가 진짜 사건은 이거야. 이렇게 보여주면 이게 진짜네 하면서 깜짝 놀라는 나름의 반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좋았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서 잘 잡으니까 러시아 애들을 잘 잡고 해서 이제 좀 면이 쓴 거죠. 면이 맞아요. 쓰고 해서 옛날에 드라마 관계자를 이 서도철 형사가 알고 있는데 그 드라마 관계자가 이 서도철 형사를 초대해서 그 술 파티를 갑니다. 맞아 거기. 네, 거기서 이제 조태호를 만나죠. 드디어 만나죠. 네, 조태호를 만납니다. 유아인 씨고 신진물산이라고 하는 이 영화 속 세계관의 거의 탑급 뭐 기업이라 해야 될까요? 대기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무조건 대기업이죠. 이 대기업의 후계자로 점 찍어지는 인물인데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연기가 처음부터 살벌해요. 뭐 이게 팔씨름하고 있는데 지고 있는 사람인가 이기고 있는 사람인가 팔에 그 담배빵을 놓고 담배를 켰는데 걔가 덩치도 큰데 저항을 전혀 못해. 네, 이게 왕이니까 그 세계 왕이니까. 진짜 왕이에요. 이거. 왕이고 그리고 신인 여배우 막 몸속에다가 막 얼음 넣고 집어넣고 과일 얼굴 집어 던지고. 네. 그러니까 완전 그냥 아나무인에다가 그냥 내 세상이다 이런 사람인 거죠. 다들 그냥 친구나 뭐 지인 같은데
자기가 뭐 제멋대로 해도 터치를 못해요. 이제 가정교육의 문제예요 이게. 맞아요. 그 감독님의 인터뷰인가 뉴스를 봤는데 원래 이 사람이 조태호가 사이코패스냐 이런 질문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라기보다는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런 식으로 인격이 형성된 거다라고 답변을.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아니 금수저니까 태어나자마자 자기는 회장 아들이고 자기 아래 사람들은 다 막 자기한테 머리 숙이고 좋아하고 자기가 뭔 짓을 해도 막 짜증을 내고 변태 같은 짓을 해도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이 안 보이는 거죠. 예. 그냥 다 장난감으로 보이는 거죠. 장난감인 거죠. 네. 아무튼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서도철은 조금 이제 삔또가 나가서 네. 그래도 유아인 씨 죄는 짓고 살지 맙시다. 맞아요. 그 명대사. 네, 죄는 짓고 살지 말자. 뭐 이런 그리고 식으로 서도철이 여기서 그 하나 낌새를 눈치채요. 유아인이 자꾸 킁킁거리잖아. 킁킁대니까. 이 킁킁대는 이유가 그 마약이죠. 네. 그거 그 형사들은 촉이 있으시대요. 있겠죠. 네, 그리고 아니 신진물산의 아들, 회장의 아들이면 당연히 뭔가 이렇게 뒤로 하는 게 있겠는데 거기서 대놓고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알죠. 근데 이걸 나중에 팀장한테 얘기해 보니까 충동증이겠지 이러고 넘어가더라고요. 오달수. 그러니까 오달수 씨가. 오달수도 너무 재밌어. 아마 현실적으로는 팀장한테 얘기하면 그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하겠지만. 약간 좀 건드리기 어려운 접수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제가 그냥 감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류층 돈 많은 사람들은 온갖 거 다 즐겨봤을 거 아니에요. 그쵸. 즐김의 끝은 거의 마약인 것 같아요. 네, 마약이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막 엄청 쾌락의 끝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걸 자꾸 찾게 되고 연예인들도 자꾸 마약에 손을 대고 왜 그럴까? 근데 그게 뭐 돈이 많고 이제 뭐 즐기기 그게 끝이니까 좀 그렇습니다. 맞아요. 마약하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하고 싶지만 지금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재밌는 타이밍에서. 네. 이게 아까 제가 인트로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갑질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 아직도 좀 중요한 문제기도 하고 키워드이기도 하잖아요. 혹시 뭐 갑질을 당한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의도치 않게라도 하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때 기분 당하셨을 때나 이럴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우리나라에서 갑질을 좀 없애려면 줄이려면 저는 이거 좀 할 말이 있는데 제가 지금은 이제 편의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사장이라 할지라도 뭐 알바생이나 다름없죠. 손님들한테 똑같이 보이기도 하고 편의점 하고 있고 지난 날에는 예전에는 뭐 애슐리나 빕스 같은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알바 생활을 좀 오래 했었어요. 몇 년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때 느낀 거는 손님들이 확실히 우리나라는 인식 자체가 뭐 알바생들을 좀 함부로 대해도 된다? 뭐 다 그런 거 아니지만요. 몇몇 일부 아저씨, 아줌마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뭐 보통 개저씨라고 하죠. 통칭. 그게 느껴지니까 함부로 대하는 게 반말을 하기도 해요. 반말이 가장 그렇죠. 특히나 좀 아저씨들 경우에는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어려 보이면 반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성격이 그런 것 같은데 짜증이 나요. 그래도 가만히 있죠. 부딪히면 나만 손해니까. 지금 편의점도 그런 상황인데 왜 반말을 할까?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 짜증이 나죠. 그런 갑질 같은 경우에는 사례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편의점 하면서도. 근데 요즘엔 그래도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하면서 좀 예전보단 상황이 나아진 것 같긴 해요. 반말하는 손님들한테 너도 똑같이 반말해라 이런 식으로 알바생한테 안 돼.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까요? 당연하죠. 왜냐면요. 그러면은 그런 아저씨들한테 반말하면 무조건 그 아저씨는 소리치고 깽판 치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요즘에 뭐 똥이 더러워서 피하냐 무서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딱 그 말이 맞아요. 일부러 뭐 손님하고 갈등 만들 필요 없으니까 그런 사람은 나중에 또 보복하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뭐 우리 뭐 벌금을 매기려고 이제 구청에 고발한다든지 어쨌든 건수를 잡을 수는 있어요. 그러겠네요. 자영업자의 이게 서러움이 있어요. 우리는 뭐 장소를 옮길 수도 있고 항상 여기서 장사해야 되는데 장사하려면 더럽고 안 입고도 머리 숙여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아무튼 뭐 혹시나 보고 계시다면 개저씨분들, 개줌마분들 정신 좀 차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요즘 그러지 마세요. 진짜 힘들어요. 초면의 반말은 힘들어. 저는 초등학생들한테도 초면의 반말을 안 해요. 이게 교육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그런 교육 과정이 없었겠죠.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존댓말을 해야 된다고. 자기보다 어리다고. 학교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은 분들이겠죠. 그 세대. 아니 뭐 제가 옛날에 교육 과정은 잘 몰라가지고 감히 말씀드리기 좀 그러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시 그러면 얘기로 들어가 보면 네. 서도철은 오달수한테 그 서도철 형사 오달수 팀장한테 네. 조태호 만난 걸 얘기하는데 뭐 충동적일 거다라고 웃어 넘깁니다. 맞아. 아 오달수 여기 역할도 너무 웃기잖아요. 네, 막 너무 웃긴 역할이 진짜. 엄청 잘 맞아요. 완전 아니 오달수 씨는 이름도 이름이랑 마스크랑 오달수가 딱 떠오르는 그런 분인데 진짜 딱 그래요. 근데 연기 잘해. 행동도 오달수야. 예. 행동 연기 다 오달수야. 진짜 코미디 여기서 그러니까 오달수의 역할은 그 나올 때마다 웃겨요 그냥. 네. 계속 웃겨. 코미디 그렇습니다. 같은 느낌. 아무튼 이런 얘기를 서도철이 팀장님한테 하고 있을 당시 네. 그 같은 시각에 정웅인 씨는 서도철한테 아까 명함을 받았었죠. 아, 정웅인 씨는 화물차 기사한테 임금을 좀 달라고 찾아갑니다. 아 음. 맞아. 업체, 화물차 기사로서 업체를 찾아가죠. 네. 내 밀린 임금 네. 달라. 맞아. 하지만 허탕을 치게 되죠. 네. 그 업체 사장이라 해야 되나? 그분은 네. 제대로 자리를 떠인 상태이고 맞아. 그리고 나서 그 화물차 하청 업체, 그 화물차 업체 위에 있는 곳 네. 여기가 바로 아까 신진물산입니다. 아 맞아요. 여기로 찾아갑니다. 음. 그러니까 결국 서도철이랑 이 정웅인이랑 연결돼 있는데 이 정웅인이 조태호랑 연결이 또 되게 되는 거죠. 예. 네, 이 신진물산으로 찾아가서 1인 시위를 하든지 아무튼 피켓을 들고 뭘 하십니다. 조태호는 이걸 보고 저 새끼 봐라 이러면서 사무실로 올려 보내라고 하죠. 아 여기서부터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부르고 나서 이 정웅인이 돈을 받으려고 했던 그 하청업체 사장이랑 네. 글로버 던져주고 싸우게 시킵니다. 아 근데 이게 또 얼마나 잔인하냐면 애 보는 앞에서 아니, 또 이게 조태호는 애를 보라고 얼굴을 잡고 있어. 맞아요. 네. 그리고 돈도 그게 뭐 밀린 돈이 한 400만 원인가 얼마 네. 안 돼요. 그걸 근데 공짜로 주긴 좀 뭐하니까 자기는 서로 싸우라고 시킨 거예요. 그냥 자기 유희를 위해서 즐기려고. 다른 사람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네. 막 던져 놓는 거죠. 네. 그렇게 뭐 싸우는데 제대로 안 싸우기도 하고 음. 좀 일방적으로 맞고 이렇게 맞아요.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정웅인이 일반적으로 맞죠. 네. 네, 얻어맞고. 네, 유아인이 또 그 과정에서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명대사 날리죠. 어이가 없네. 아 맞아. 맷돌 손잡이를 돌렸는데 이게 뭐 빠졌다. 그래서 뭐 이게 맷돌 손잡이가 원래 어이라고 안 하고 어처구니라고 한대요.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네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어이가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어디 인터뷰나 이런 데서 보니까 원래대로라면 어처구니가 없네라고 말을 해야 되지만 틀리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것조차도 자기는 신경 안 쓰는 사람이다. 그 설정이네.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와 좋다. 네. 근데 그 당시 그 영화를 보는 모든 사람들은 별 신경을 못 썼죠. 어처구니가 없네라고 말을 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원래 그런가 보다. 네. 제가 너무 혼신의 연기를 하고 있고 너무 당연한 말, 자기가 자기 세계의 왕이니까 당연한 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저도. 어이가 없네. 유아인 얼굴 떠오르네요. 네. 말투랑 진짜 명대사 딱 맞아. 그렇죠. 거의. 우선 여기서 이제 정웅이 씨는 엄청 맞고 나서 좀 분을 사귀지 못하고 네. 아이는 먼저 집으로 돌려보내고 나서 자기 혼자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네 나한테 제대로 사과해라. 네 지금 뭔 짓 한 거냐 나한테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하라고 하는데 일이 나죠 여기서. 그 정웅인 다리를 딱 걸어서 넘어뜨린 다음에 넘어졌는데 머리를 유리에 박아버렸어요. 이게 초반엔 안 나오고 나중에 이제 사건을 복귀하면서 나중에 밝혀져요. 반전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엔 자살한 것처럼 됐는데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다. 그렇게 밝혀지는 거죠. 네. 뭐 CCTV 기록도 제대로 없고 하니까. 맞아. CCTV 다 그때 끄잖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정웅인 씨가 추락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서도철이 듣게 됩니다. 네, 조태호랑 무슨 연결 관계가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해요 여기서. 그리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게 살짝 너무 무당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떻게 알았지? 제가 영화를 너무 제대로 못 봤나 싶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지금 보면 약간 무당 같은 느낌도 있어요. 촉이 엄청 좋은 건가? 네, 형사의 촉으로 간다. 네, 이런 거죠. 네, 이걸 보고 나서 이제 이 정웅인 다친 거를 토대로 해서 서도철이 계속 이 여기를 파고 있으니까 최상무가 유해진이에요. 최상무. 네. 이 최상무가 귀찮은 파리가 꼬였네 하면서 서도철 아내한테 접근을 합니다. 돈 가득 담긴 샤넬백 주면서. 그 장면. 네. 맞아요. 최상무가 이제 서도철 아내한테 돈 주면서 서도철이랑 같이 그냥 돈 받고 그냥 조용히 있어라 이렇게 하려고 한 거죠. 근데 아내도 좀 강단이 있어요. 진짜. 바로 최상무 필요 없다.
오히려 면박을 주죠. 쪽을 네. 주죠. 그 다 사람 많은 카페에서. 맞아. 네. 나 같으면 받았을 것 같기도 해. 이게 그 정도면 그 정도면 우리 애도 이제 대학교 보낼 수 있고 몇 억 될 것 같은데 네. 5만 원짜리가 다발로 네.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5만 원짜리로 이렇게 10억인가? 1억이었나 보다. 1억 만들려면 네. 비타 500 하나면 돼요. 비타 500 상자. 진짜 조만한데 많이 들어가네요. 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제안했던 게 이거 돈 말고도 앞으로 이제 돈을 다 대주겠다. 네. 이렇게. 그 정도면 한 5억은 되지 않았을까? 진짜. 잘 기억이 안 나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이런 사건을 알게 돼요. 또 서도철이. 아내가 서도철을 찾아가잖아요. 음. 그것도 명대사라 생각하는 게 다 찾아가가지고 막 이 서도철한테 막 하면서 야 우리 서로 터치 안 하기로 했잖아 하면서 나 그때 좀 흔들렸다. 나도 여자라고 하면서 나가죠. 그것도 전 멋있었다고 봐요. 인간적인 모습을 잘 보여줬다. 그렇죠. 좋은 장면이었어요. 이분이 연기도 잘해요. 예. 네, 아무튼 이걸 서도철이 알게 되고 빡 돌아가서 화나죠. 유아인한테 찾아갑니다. 화나죠. 유아인은 외국 바이어들이랑 식사하고 맞아. 있는데 그 장면. 네, 열심히 뭐 영어도 잘하고 네. 뭐 인도인들이랑 뭐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서도철이 찾아가서 깽판을 치죠. 경호원들 다 때려 눕히고 네. 진짜 무적이에요. 여기서 이제 제대로 너한테 선전포고를 합니다. 맞아. 너 죄 짓고 살지 말라 그랬지 내가. 예. 근데 이 짓거리 했으니까 너랑 진짜 내가 수사 제대로 한다. 이런 식으로 내가 확실히 말을 하고 갑니다. 이 영화가 진짜 재밌는 게요. 음. 처음에 진짜 작게 마무리할 수 있는 거를 네. 눈덩이처럼 점점 죄목이 점점 커져요. 네. 유아인도 이게 질주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점점 가거든요. 끝으로. 서도철도 그거 아는 거죠. 얘를 안 막으면 점점 커지네 얘가. 예,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고 맞아요. 그러다가 장면 좀 바뀌면서 정웅인 씨 아내가 네. 서도철한테 얘기를 합니다. 단서를 던지죠. 네. 남편이 평소에 맞춤법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맞아. 이렇게 보낸 문자 보니까 맞춤법도 엄청 잘 예. 맞더라. 예. 여기서 서도철이 좀 단서를 잡게 되죠. 맞아. 그 안에서 뭔가 일이 있었구나. 예. 네.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클리셰긴 한데 그렇긴 한데 네, 문자 어디선가 많이 네, 봤던. 문자가 조금 이상하다. 맞춤법이 좀 이상하다. 아니면 편지를 썼는데 필자가 좀 이상하다. 뭐 이런 거라도 조금 많이 쓴 클래식이긴 하지만 좀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서도철은 이걸 시작으로 해서 점점 수사망을 좁혀갑니다. 그래서 조태호 주위에서 이 사건이 벌어난 거라는 거를 딱 알게 돼요. 예. 알게 되고 거의 이렇게 수사망을 좁혀가니까 예. 이제 그 신진물산에서도 좀 똥줄이 타기 시작하는 거죠. 예. 조태호한테 너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해라라고 하기 어려우니까 못하니까 조태호 대신에 아까 유해진 최상무한테 네. 너가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라. 좀 가 있어라. 그럼 갔다 오면 네 좋은 자리 챙겨줄게. 맞아. 네 아들 뭐 딸 뭐 잘 유학도 보내주고 네. 하겠다.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최상무도 본인 딸 유학이나 이런 거는 알아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돈도 많이 버는데. 약간 가문 집안을 위해서 예. 이렇게 좀 희생을 했던 거죠. 예. 꼬리 자르기를 한 건데 맞아. 그래서 최상무는 이거를 받아들이고 감옥을 들어갑니다. 결국. 유해진도 불쌍해요. 놀아나는 거죠. 장난감처럼. 이걸 보고 서도철은 화가 나서 이 최상무 유해진을 찾아갑니다. 아닌 거 아니까. 네, 면회하러 갑니다. 예. 너가 왜 거기 들어가 있냐고. 맞아. 하지만 최상무는 굴하지 않아요. 예. 내일 조태호가 출국한다. 어. 그때까지 못 잡을 거다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어. 근데 그때 구원투수가 등장하죠. 조태호의 전 경호원.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UFC 선수. 조태호가 평소에 막 싸우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UFC 선수랑 스파링 같은 걸 하는데 맞아. UFC 선수 비슷한 그분이 네. 이름이 잘 이분도 기억이 안 나는데 영화에 자주 나와요. 엄태구 씨. 네, 엄태구 씨. 이때가 저는 스크린에 처음으로 제 눈도장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제가 인식을 했던 게 이 영화였어요. 이분 목소리 좋거든요. 네, 목소리 이러고 아무튼 그러시는데 암살에서도 나오시고 명연기 펼치다가 돌아가시고 아무튼 여기서 다리를 부러졌었던 이 스파링을 하다가 조태호한테 다리가 부러졌었던 이 경호원한테 힌트를 하나 듣습니다. 유아인이 짜증이 나서 자기 이제 좀 이기는 것 같으니까 짜증 나서 다리를 부러뜨려 버린 거죠. 그렇죠. 오히려 UFC 선수가 이기려고 하는데 맞아. 그 코치 한번 쓱 보니까 그러지 마. 너 그러다가 너가 더 다쳐. 그러니까 좀 풀어줍니다. 풀어주니까 유아인이 막 돌아가가지고
목 잡고 막 발 잡고 해가지고 발을 부러뜨려 버려요. 아 진짜 잔인해. 네. 근데 이거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사건으로. 음. 아 이런 거 인상적인 이게 조태호가 얼마나 악랄한지를 이런 걸로 다 표현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중간에 들어간 조태호의 취미나 그 성향을 보여주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네. 이 엄태구가 UFC 선수가 거기를 배신하고 서도철한테 힌트를 주게 되는 그런 것까지 플롯이 짜져 있는 거죠. 진짜 그렇죠. 뭐라고 알려주냐면 내일 출국하기 전에 오늘 밤에 지 친구들이랑 술 파티를 벌일 거다. 마약 파티 벌일 거다. 환각 파티다. 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알려주지 않아도 어. 다 알 것 같은데 내일 출국이면 오늘 밤에 그 정도 재력이고 하면 술 파티 벌이겠지라고 저도 이 일반인도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럴 수 있겠네요. 마지막이니까. 네, 아무튼 뭐 이게 플롯을 위해서 어쩔 수 네. 없는 네. 그런 부분이기도 했고 그날 밤 10시에 호텔에서 송별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그게 얘기했더라? 이제 마지막 이제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제 환각 파티 하면서. 네. 밤 10시에 호텔에서 송별회 할 거라는 걸 알아내고 네. 100% 마약 파티라 예상되니까 맞아요. 이제 형사들 이끌고 잡으러 갑니다. 그 조태호하고 조태호의 아이를 가진 그 여배우인가요? 그 맞아요, 사람도 맞아요. 찾아와요. 네. 네 아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막 죽여버리려고 하죠. 진짜. 거의 뭐 성폭행을 한 것처럼 묘사가 나오는데. 마약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팀원들 다 이끌고 나서 밀어붙이는데 거기 경호원들 다 밀어버리고 하는데 좀 웃긴 장면이 클럽에서 좀 마약에 취한 젊은 애들이 놀고 있는데 오달수가 하늘에다 총 쏘잖아요. 네, 맞아. 조용히 해 하면서 총 쏘는데 근데 이게 축포인 줄 알고 맞아. 클럽 축포인 줄 알고 더 좋아하고. 맞아. 너무 웃겼어.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쳐들어가기 전에 그 지구대 그냥 경찰인 것 같은데 그 뚱뚱한 아저씨 무서워가지고 쫄아가지고 나 오늘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네, 그 아저씨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런 설정. 네, 아무튼 얼마 안 그 총소리 딱 듣고서도 환호하다가도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체포 당합니다. 하지만 조태호만큼은 역시 다르죠. 네, 빠져나가죠. 슈퍼카 타고 머스탱. 사실 이게 머스탱이 엄청 머스탱 시리즈 중에서도 엄청 비싼 그건 아니라고 해요. 재벌이 타기에는 조금 아쉬운 거긴 하지만 딱 보기에 그냥 제작비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너무 비싼 거 사면 안 돼. 아무튼 딱 봤을 때는 좋은 멋있는 차 같았어요. 일반인이 보면 다 머스탱. 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걸 타고 이제 도망가는데 길거리 명동거리 다 깨부시면서 막 갑니다. 명장면이었어 진짜. 네, 이거는 잘 찍은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속도감 있게. 네, 저는 우리나라 카 액션씬, 카체이싱 액션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진짜. 이거는 제가 명동거리를 자주 가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제가 이 걸어다니는 이 거리가 저렇게 난장판되고 사람들 그냥 칠 것 같이 막 하는 걸 이거 보고 어떻게 찍었을까 진짜. 네, 뭐 정말 잘 찍었더라고요. 네, 아무튼 좀 볼만했던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결국 마지막까지 서도철이 오토바이 밀어붙이고 타고 쫓아가죠. 밀어붙이고 나서 1대1 상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싸우다가 서도철이 좀 밀리는가 싶더니 아까 그 미스봉 등장해서 날라차기로 그 유아인을 차버린 다음에 체포되면서 끝납니다. 이게 좀 요약이 많이 되긴 했는데 그 싸우는 장면도 꽤 길었던 것 같아요. 네. 서로 되게 디테일하게 싸우는데 맞아요. 정말 액션씬 미쳤어요 진짜. 잘 싸우죠. 정말 잘 싸웠다. 되게 진짜 처절하게 이제 서도철의 중간에 이제 그 어떤 소화기 같은데 허리 막 이런 거를 류수환 감독이 연출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아플 것 같은데 저거 맞으면. 그 소리도 너무 소리는 물론 연출한 거긴 하겠지만 딱 소리 나더라고요. 진짜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딱 둘러서 있는데 다 이제 핸드폰 꺼내가지고 다 찍고 있고. 그러니까 이 서도철은 함부로 못 때리는 거예요. 정당방위를 하기 위해서 또 맞아주고 다리까지 부러지잖아요. 네. 여기서 뭐 서도철이 이거 형사 폭행죄야 이러는데 그런 죄가 없습니다. 그런 법이 없어요. 그냥 아무튼 그래서 정당방위를 했다. 네. 결국은 잡았죠. 결국은 잡고 조태호, 최상무 모두 폭행, 살인 미수, 경찰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되고 재판받고 이 뉴스를 병실에서 그 배기사 정홍희 씨가 보면서 눈을 뜹니다. 맞아. 그걸로 의식 회복하면서 끝납니다. 마지막에 서도철이 이제 그런 죄목을 조태호한테 이제 얘기해 주잖아요. 그 장면도 되게 멋있었어요. 근데 금방 끝날 거를 작게 마무리 지을 수도 있는 걸 점점 이제 죄를 많이 지으면서 야 너 죄 짓지 말고 살라 그랬지. 그게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됐던. 근데 이거 실제 재벌들도 아마 이런 케이스가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케이스들을 참조했다고 해요.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도.
감독님께서. 실제로는 더 할 수도 있고. 뭐 아무튼 결말 이후를 감히 상상을 해보면 네. 엄청 변호사 엄청 많이 쓰고 하면 감형은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겠죠. 일단 공판이라고 하니까 공개 재판이라고 하니까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렇죠.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분들이 그러면 또 이렇게 감옥은 가겠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살지는 또 미지수죠. 맞아요. 고의의식을 할 수도 있고. 전 또 궁금한 게요. 네. 중간에 그 다크나이트 그 상징이 좀 나와요. 그 조태호가 그 꼬맹이 아이한테 준 그것도 베트카였고, 맞아. 그다음에 이 형사가 이제 그 처음에 조태호를 만나러 갈 때도 잠깐 보여줬던 게 조커 그 피규어가 있어요. 큰 그 전신 피규어 하여튼 입상이 있고 그런 상징들에 대해서 이게 류승환 감독님이 일부러 배치를 한 것 같거든요. 왜 그랬을까? 제 생각으로는 이 조태호가 자기는 배트맨이다. 자기는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만의 일을 처리하는 다크나이트다라고 그냥 자의식 과잉이라 해야 되나? 자기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서도철. 서도철이 아니고 조태호가 자기가 다크나이트라고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뭐 사이코적인 성향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애한테 그런 걸 보여주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니까 자기가 정의의 사도라고 생각하는. 네. 자기는 앞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언론에서 집중하지 않는 이상 그 뒤에 뒷세계에서 나는 나만의 일을 처리하는 뭔가 정의의 사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구나.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진짜 다크나이트는 선악이 분명하잖아요. 네. 조커는 나쁜 놈이고 배트맨은 선한 놈이. 네. 배트맨이 또 조커를 때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선악이 좀 저렇게 좀 착한 사람이 저렇게 때려도 되는 거야, 히어로가? 근데 확실히 여기서 이제 황정민과 유아인의 관계랑 그 배트맨과 조커의 관계랑 비슷한 것 같아요. 배트맨도 조커 때려잡듯이 황정민도 유아인 때려잡는다. 절대선과 절대악이 나눠지고 그런 걸 아마 류승환 감독님이 좀 모티브를 따와서 이게 오마주한 게 아닌가 그런 싶기도 하더라고요. 이 영화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 상징이 좀 보여서 재밌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질문으로 몇 개를 던져보면 좋습니다. 뭐 간단하게 아까 제가 뭐 첫 번째랑 두 번째 질문은 중간에 다 나왔던 것 같고 세 번째로 유아인 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순수한 악이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악. 착한 모습이 안 보여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면 배우로서 이미지 타격도 분명 있을 텐데 광고도 하고 계시고 하면 그러면 이런 걸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배우로서 뭐 유아인 씨에 한정된 게 아니라 배우로서 이런 악역이라도 내가 해보겠다라고 선뜻 나서게 되는 그런 심리적인 배경이라든지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요, 뭐 순수한 악이라도 그 캐릭터가 잘 맞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조커의 호아킨 피닉스도 연기력으로는 진짜 상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나쁜 연기 예전에야 뭐 몇십 년 전에야 사람들이 그게 좀 실제 배우와 그 배우가 연기한 것과 좀 헷갈려가지고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요즘 사람들은 그냥 연기를 잘했냐 못했냐 이게 기준이라서 유아인 씨는 솔직히 베테랑 영화로 뜨고 그 이후에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를 하잖아요. 그쵸. 실제로도 이게 이제 인생 작품인 거죠. 유아인한테도 그래서 유아인 씨한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제 지금 만약에 배우가 된다 연기를 한다고 해도 뭐 악역이든 뭐 상관없어요. 어떤 거든 인생 연기 내가 진짜 막 절정의 연기를 메소드 연기를 할 수 있는 역할이 오면 할 것 같아요. 그게 배우는 어쨌든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게 중요하니까. 네. 너무 당연한 질문에 당연한 답변이 나온 것 같은데. 아니요. 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질문 이제 던져주시죠 몇 개. 제가 질문을 이제 안 하셨어요. 질문을 그거 있어요. 이제 하나로 하면은 아까 이제 천만 영화. 네. 각자 한번 생각을 나눠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가설이 있을 수 있지만 베테랑이 어떻게 왜 당시에 천만 영화가 됐을까? 당시에 왜 천만 영화? 저는 군대에 있어가지고 그때 현실 사회가 돌아가는 실정을 잘 몰랐거든요. 근데 갑질이 키워드였다는 거는 기억해요. 그 당시에. 맞아요. 그게 제일 컸죠. 네, 그리고 뭐 마케팅도 잘 됐을 거고 그 시기도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름이었던 것 같거든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여름이어서 뭐 이거는 뭐 별로 신경 안 쓰게, 별로 중요하지 않겠다. 여름이었던 거는.
글쎄요. 여러 가지가 겹쳐 있었겠죠. 저도 갑질 그 문화 그런 뉴스 재벌에 대한 그런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영화적으로 그냥 스토리적으로 봐도 류승환 감독님이 그런 어떤 흐름을 이전에 이제 부당거래 같은 경우에는 검사의 막강한 그 파워 이건 누구나 다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다 지금 알고 있는 상식처럼 됐는데 그 영화를 통해서 더 이제 증폭된 거죠. 아, 검사가 저 정도야? 저렇게 나빠? 이게 각인이 됐고, 요거 베테랑 같은 경우에도 야, 그 재벌이 저 정도야? 이게 경악하면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이니까 우리한테는 그게 거기서 묘사되는 것들이 전혀 뭐 위화감 있게 다가오지 않고. 판타지가 아니라 이거는 리얼이거든요. 재벌이 저렇게 놀고 저렇게 막 나가는구나. 나중에는 진짜 형사들까지 죽이려고 이제 뭐 유아인의 뭐 부하 직원이 유해진이 이제 사주를 해서 뭐 이제 중국 사람들까지 불러가지고 칼부림이 나잖아요. 아, 저 정도까지 악랄하게 간다고? 근데 그게 관객들한테 대부분의 국민들한테 그런 정서가 먹혀 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아마 실제로 경찰을 죽인다. 그러면 완전 난리 날 거예요. 난리 나겠지만 완전 난리 날 거예요. 지금이야 그렇죠. 맞아. 그렇습니다. 재벌이 그렇게 근데 재벌에 대한 안 좋은 인식 모든 재벌이 그렇진 않겠지만 근데 실제로 재벌이 이제 그런 좀 부도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으니까 네. 대한항공 사건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는 재밌게 본 마지막으로 총평하시죠. 총평. 네. 베테랑 일단은 제가 류승환 감독님의 작품을 진짜 모가디슈 빼고 다 봤는데 네. 모가디슈도 극장에서 봤죠. 네. 그럼 전 다 본 셈인데 딱 세 작품을 탑 3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먹이 운다, 부당거래, 베테랑. 이거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네, 저도 똑같아요. 그 세 작품이 그죠? 탑 3. 네. 누가 봐도 이거는 걸작이고요. 그래서 별 5개 줄 수밖에 없고요. 한국 영화사의 길이 남는 명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어떠셨나요? 거의 총평을 거의 처음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2000년대 최고의 오락 영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하죠. 네, 뭐 장윤주 씨 빼고는 캐스팅이 아주 완벽했었던 것 같고. 네, 죄송합니다. 베테랑 제 정도는 개인적인 솔직히 생각이니까. 올타임 레전드죠. 이거. 네. 또 재밌게 봤습니다. 혹시나 보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추석 시즌에 킬링타임용으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뭐 3번 4번 봐도 볼 때마다 그 같은 장면에서 빵 터지고 울분이 나고 이게 명대사도 많고요. 네, 장면도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볼만한 영화입니다. 네, 정말. 알겠습니다. 예. 이거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